근데 그게 또 이제 시끄럽고, 이 듣기 괴롭겠죠. 그걸 또 공권력을 이용해서 1km입니까? 아예 안으로는 못 들어오게 해놨잖아. 그리고 멀리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특혜를 주는 유일한 인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무려 64명의 경호원을 부리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경호 인력만 해도 엄청난 거죠. 1년에 100억 갖고도 안 될 거요.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00억 넘는 국고를 거기 탕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온갖 혜택은 다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못 누리는, 윤석열 대통령도 못 누리는 거죠, 지금. 혼자서 지금 유아 독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완벽한 완전체 어떤 그런 혜택을 다 누리고 있죠. 매달 천수백만 원씩 꽂히고, 그리고 판공비 쪽으로 말이죠. 품위 유지비 같은 그 해외 여행비 그래 건강 관련해 가지고 또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더라고. 병원에 가면 진료비 다 나오지. 비서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비서 관련 비용도 있죠. 없는 게 없어, 그냥. 그걸 다 묶으면요. 매달 거의 수천만이 될 거래요, 수천만 원. 그게 문재인 개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을 때까지. 역대 그렇게 호사를 누린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문이 퇴임 직전에, 얼마 전에 그런 법을 만들었거든. 퇴임 대통령에 대한 애호법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렸다니까, 그거. 그게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이 말이죠. 책방을 지금 차려놓고 좀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대표는 본인이 아니에요. 대표는 시인 안도현을 앉혀놨죠. 안도현. 안도현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황강, 예천인가 거기 고향이죠, 그 사람. 그 안도현을 거기 앉혀놨는데, 그리고 본인이 실질적인 주인이죠. 그 점주죠. 장사를 한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돈은 벌겠지. 사실 그거 자기 팬덤만 이용해도 꽤 많은 수익이 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흉내를 좀 내는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덥수룩하게 해가지고 이런 사진들.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짓는 것 같지도 않는데 농사꾼처럼 사진을 계속 올렸잖아요. 요즘 그런 일을 잘 안 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 홍준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문재인 저거는 감옥 간다 그랬거든요. 그 둘 간의 관계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최근에 문에 대한 제가 SNS를 찾아보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유일한 겁니다. 여기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인데요. 여기 이제 문영배하고 이렇게 사진 올린 게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게 벌써 일주 전이고요. 이것도 아주 뜸하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근데 스스로 두 어른이라고 해놨네. 두 어른. 문재인 전 대통령,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어른이 스스로 어른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이런 인지 부조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사진은 주로 인스타그램에, 글은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걸핏하면 자기가 책방을 해서 그런지 책 추천을 합니다. 책 추천.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커뮤니티 갔더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놓은 책을 추천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쨌거나 이런 거 있고. 이 오른쪽에 사전투표, 문재인, 내란 세력 심판, 이재명 정부 힘쓸어야 된다. 요게 또 5월 29일자니까 이것도 꽤 오래전이죠. 이재명을 은근히 지지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도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천하가 다 아는 거죠. 개딸 수박이 서로 같은 편이 아니다라는 건 천하가 다 압니다. 이들이 왜 싸우느냐라는 겁니다. 이들이 문조툴레이오하고 지금 이재명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가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이재명하고 싸우는 거야, 지금. 결국 문조툴레이오의 대표 정청래, 그리고 이제 개딸의 대표 김민석,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양진영으로 보면 결국 문명이라고 할까? 명청이라고 할까요? 명청이라기보다는 문이 맞겠죠. 문명, 명문, 이재명, 문재인, 이 둘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결과의 여하에 따라서 이재명이 레임덕으로 가느냐, 문재인이 사법절이 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김민석이가 될 경우에는 저는 이 문이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이 전당대 전까지는 문에 대해서 어떠한 자극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떠한 자극도. 가급적이면 그대로 놔두고 마치 배려하는 것처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검찰 불기소한다 그랬죠. 모든 게 이런 식입니다. 문재인 본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김정숙에 대해서도 그거 벌써 관봉권 그리고 뭐 타지마할까지 날아간 대통령 전용기 타고 날아간 그런 것들 이거 전부 무혐의 처리 되지 않았습니까? 전부 뭐 불기소하고 없는 일로 다 만들었거든. 관봉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영부인으로서 그 엄청난 그 치장, 장신구들, 그리고 옷들, 호화 옷들, 이런 것들에 대한 출처, 그 비용, 이런 것도 완전히 해결된 것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도 전부 그냥, 입막음 다 해주고, 전부 이렇게, 사건 처리를 무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 같죠. 거기다가 그 딸의 문제도 있고요. 딸도 그 사실 고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받았고,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냥, 손방망이고, 그냥 보통 경찰선에서 끝냅니다. 재판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아. 약식 재판, 끝, 뭐 이런 식이라.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 아들 있죠. 아들 하나. 거기도 사실 논란이 큰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재판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끝내버리고, 진짜 문제는요, 그 딸의 남편, 타이 이스타젯 항공에 그 들어갔던 그런 이야기, 그것도 전부 대통령의 권력으로서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제대로 뭐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 끝이야 그냥. 그리고 더욱더 이상한 것은 문이 대통령일 때 그 사이 부부가 이민을 가버렸잖아요. 저쪽으로 태국으로. 근데 그것도 납득이 안 되는 거야. 현직 대통령이 아버지고 그 장인인데 왜 거기 갑니까? 세계사를 통틀어도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런 사례는. 근데 태국에 가서 또 오래 있지도 않았어. 얼마간 있다가 말레이시아로 또 넘어갑니다. 말레이시아로. 근데 말레이시아로 갈 때 거기에 이제 아이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거기에 이제 외국인 학교에 그 입학시켰다라는 우리 교민들의 제보가 있었죠. 저도 한때 제 메일에서 그런 걸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충격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태국에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말레이시아 그 학교에 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진 찍어서 그 안에서도 그 교민사회에서도 뭐 어느 정도 논란이 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도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거기 분명히 무슨 야류가 있다, 뭐 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문재인 본인이 또 엄청난 의혹의 대상자죠, 여기. 수없이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문현동 금도굴 사건, 페스카마 선상 그 조선족 반란 사건, 살인 사건이죠. 그런 것을 위시해 가지고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청해진 그 세모그룹 유병헌의 파산 관제인 문재인. 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 연루가 된 그런 것들이 이 대의혹이죠. 큰 의혹이죠. 이게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3대 의혹을 많이 갖고 있는 3대 정치인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 문재인, 이재명도 의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재판만 해도 11개인가 12개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정지돼서 그렇지. 또 한 사람은 죽은 박원순입니다. 박원순도 거기 가족 전체가 어마어마한 의혹이 있습니다. 10개 넘어요, 거기도. 딸이 서울대 음대에 있다가 법대로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때 조국이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그 아들 박주신이 병역 면탈 문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그 3대 의혹의 공장이다 그랬죠.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그 박원순은 뭐 대통령이 못 되고 저리 돼버렸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사람이 사실은요, 가장 유력했어요. 그쪽 진영에서. 대통령이 다 차례대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한때. 자, 아무튼 그런, 문인데, 이 문재인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거기다가, 또 놀라운 이야기는 문재인 출생의 비밀이 있죠. 이거는 흥남 철수 때 내려왔다 그러는데 본인이 태어나기는 북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우리 이제 우파 언론에서 우파 유튜브에서 과거에 다 다뤘던 이야기입니다만 부모 특히 이제 모친이
지금 평소 이제 돌아가셨지만 자신이 모친이라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은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진짜 어머니는 북에 있었다. 그 북에 있는 그 어머니를 이제 이산가족 상봉할 때 만난 적이 있다. 뭐 그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어떤 속임수가 있다. 그 연장선에서 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북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뭐 심지어는 간첩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죠. 당시 저도 이제 그 과거 유튜브에서 그거 이제 폭로할 때 이제 봤는데 말이죠. 그거 다시 리바이벌 할 필요는 없겠죠. 출생의 비밀 의혹 이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요. 문재인하고 닮은 사람은 북에서 있는 그 여성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문재인 엄마 같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던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얼굴이 맞지도 않고 닮지도 않았다라고 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산가족 그 상봉 때 만났던 시기가 2004년인데요. 막내 이모라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여기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다. 밝힐 게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면은 완벽하게 틀리는 인물이 여기 문입니다. 그래서 감옥 가게 되면은 다시는 햇빛을 못 본다라고 뭐 이야기들 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그 USB잖아요. USB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저 나름대로 뭐 이 수사를 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 인터넷 공간에서 뭐 열심히 제가 찾아보죠. 찾아보는데 그게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김정은에게 넘긴 그 USB가 뭐 한때 저 우파 채널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게 들어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국가 뭐 특급 기밀, 1급 기밀이 그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말하기로는 3급 국가 기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3급 국가 기밀이다. 판문점 USB는 2018년 얼굴 보기 싫으시죠? 차라리 여기 내놓고 할까요? 이것도 별로네. 그냥 차라리 이제 여기 가는 게 낫겠다. 자,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이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전달한 USB인데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발전소 관련 자료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통 보도되고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B 정확한 내용물을 공개하라는 그 정보 공개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요. 상급 기밀이다라고 알려줬죠. 상급 기밀이다. 네. 그리고 통일부 USB 공개 소송 같은 것도 기각됐고요. 그리고 통일부도 USB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것도 김정은의 준 것과 같은지도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갖고 간첩 행위로 보는 우파들이 있고요. 애국 우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은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뭐 하나 밝혀진 게 사실 없습니다. 의혹은 무성한데 명쾌하게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찐 우파 진영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USB를 갖고 이제 이슈화 시키고 있는데 법원에서 번번이 이게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뭐 기각하거나 각하하거나 아니면 재판 실제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과를 좋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요. 문재인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게 혼밥이죠. 혼밥.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문재인은 뭐 친중이다. 친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친중이라고 하는 인사치고는 좀 웃기는 게 중국 가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건 홀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식으로 혼밥 8끼, 누구는 10끼라고 하더라고. 근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8끼는 되는 것 같은데 8끼, 9끼, 10끼 중에 한 개예요. 그런데 그들은 중국 인민들의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밥을 먹었다 그러거든. 중국 사람 없이 자기들끼리 먹었다라고 하거든. 근데 그게 한 끼, 2끼면 그게 설명이 돼, 이해가 돼. 근데 8끼를 그렇게 먹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8끼를. 그리고 실제 시진핑이라든가 최고위하고는 만나서 밥 먹었다라는 뉴스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요, 문재인 혼밥은 당시 중국 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다라던 게 이제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했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저 문바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혼밥의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면서 여러 가지 쉴드를 치는 그런 어떤 변명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그 당시에 문재인 때는 혼밥이었다. 중국이 홀대했다라는 그 당시 뉴스가 벌써 터졌고요. 우버 유튜브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뭐 명백히 뭐 내로남불 세력이지만 이들이 그 문재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애정이라고 할까 1대1로에 마치 올라탈 듯한 그런 발언을 여러 번 했거든요. 말로는. 근데 중국이 그렇게 이례적으로 이제 이렇게 박대한 걸 보면은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게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소위 이제 서방 진영으로부터 패싱 당하고 그래서 진짜 정상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혼자 그냥 우두커니 어디죠. 뭐 왕따처럼 서 있는 모습도 많이 찍히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을 이야기할 때, 문재인 정체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게 이 혼밥 8개입니다. 왜 중국이 그토록 시진핑하고 이렇게 떠받들려고 하는 문을 차갑게 대해줬느냐. 이재명한테는 안 그러거든. 그리고 또 우은식한테도 특사 대접을 하더라고. 이재명한테도 그렇고 이재명하고 시진핑하고 뭐 셀카 찍는 거 봤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일어나고 있는 조선족들이 또 주로 올리는 뭐 글들 이런 거 보면요. 이재명을 영웅시하더라고. 대신에 여기 문에 대해서는 그닥 이렇게 좋아 안 해요. 네, 이상하더라고. 근데 이런 게 이제 문재인의 정체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그럼 이재명을 어떻게 보느냐, 문재인을 어떻게 보느냐고 했을 때 좀 다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 유보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판단이 없는 것 같은데 문에 대해서는 판단이 나왔죠. 그게 뭡니까? 유해섭이까지 주고 그랬는데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특등 머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북 연락 사무소가 그거 폭파해 버렸잖아요. 그거 다 문재인 때거든. 보란 듯이 생중계로 그냥 폭파해 버렸어. 김여정이가 주도했지만 실상 그건 김여정의 작품이라기보다는 김정은의 작품이죠. 남북 그 관계의 상징이 되는 남북 연락 사무소 그 4층 건물인가 5층 건물이 있잖아요. 그거 폭파시켜 버렸어 그냥. 거기다가 개성공단도 완전히 그냥 끊겨버렸고. 그런데 왜 북에서는 문재인이가 USB까지 주는데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느냐, 특등 머저리라고 했느냐. 이거 보면요. 2019년 그때 8월 16일입니다. 북한 조평통은 문재인의 광복절 경축사 속 평화경제구상을 비난하면서 삶은 소대가리가 크게 웃을 노릇이다. 이때가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약 한 2년쯤 됐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중간평가 좀 할 때인데 이때 벌써 이런 아주 서로 간에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발언이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또 비난이 터지는데 2021년 이건 임기 말이 되겠죠. 미사일 발사 시험 등과 맞물려서 북한 매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및 대북 정책을 겨냥해 특등 머저리들이다라고 하면서 거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들입니다. 진짜 문의 정체는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주장하기는 쉬워요. 문은 간첩이다. 문은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모순된 이야기가 너무도 많은 거야. 특히나 지금 종북 세력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북한과 뭐 자주 뭐 조선 뭐 이러면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하나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통일 외치는 이런 사람들, 민족은 하나 이런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진영에서는 문은 왕따예요. 문은 금기어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파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확 다른 거야, 그냥. 그리고 심지어는 원탁이 백낙청 그들로부터도 이렇게 대접받지 못한다. 뭐 저기 조정래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 이념적 성격이 확 다른 사람들. 도골 김용호 같은 사람도 그러죠. 문재인 같은 인간은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면 안 된다 그러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남북관계가 망했다 그래. 왜 그렇게 말합니까? 거기다가 이제 최재형 목사입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그거 뭐 듀얼백 갖고 뭐 난리를 쳤던 그 사람은 북한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정복주의자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래.